비 오면 왜 짬뽕 먹고 싶은 거예요? 비 오면 짬뽕이 먹고 싶긴 해? 아니요. 먹고 싶었던 적도 없어? 저 짬뽕 안 좋아합니다. 어. 제가 해산물 싫어하잖아요. 그래? 오징어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 정도도 싫어? 해물이 그 정도 들어가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럼 저는 면이랑 국물만 먹고 다 남기는 거가 되니까 그치. 너무 아깝지. 근데 저번에 싹싹 김치 하더만. 근데 짬뽕을? 여기 뭐 짬뽕 먹었을 때. 아니 그때 많이 남겼어요. 아 그래? 네. 요새 날씨가 계속 좋다가 오늘 딱 비가 옵니다. 날이 좋은 거 이상으로 갔어. 너무 더워졌어. 아 그래? 나 저번에 갔을 때 일요일에 응. 그때도 엄청 더웠어. 이제는 반팔 입어야 되는 날씨가 됐지. 그러니까 지금 살짝 덥네요. 제가 밖에를 잘 안 돌아다니니까 밤에만 돌아다니니까 이게 약간 좀 체감이 좀 안 되는데. 밤에만 돌아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운전해서 다니고 아가씨가 되겠다. 햇빛 그냥 피해버리고 걷는 거 옹주는 싫어. 그래서 오늘 되게 오랜만에 걸었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오늘 해가 없어서. 아 근데도 오랜만에 걸으니까 좋더라고요. 그 걷는 거 얼마나 걷는다고. 바로 역세권이잖아요. 아 근데 그게 제가 오늘 비가 와서 9호선을 타야 되는데 2호선 입구로 들어가서 쭉 걸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은 그 사이를 음악 들으면서 걸으니까 좋더라고요. 그지 맞아. 좋기도 해. 근데 2호선 가는 것도 해봤자 100m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아 좋았다고요? 아이고, 대단하게 말씀하셨길래. 아무튼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기분 좋았다. 그 말씀은 왜 하신 거죠? 오늘 이번 주 주제 외곽인디면 65화 주제는 바로 기분입니다. 아 좋아요.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그렇게. 아 기분 좋았다. 근데 저는 첫 스크립트를 뭐라고 썼냐면 요새 어쨌든 날씨가 좀 확 좋아졌잖아요. 지난주 지지난주. 맞아. 근데 되게 화를 많이 내셨어요. 네.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도 통찰충이다 보니까 이유를 항상 찾으려고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용의 선상에 올라왔습니다. 네,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담배를 끊은 지 3주가 됐어요. 3주가 됐죠. 꽤 됐네.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햇빛이 또 이렇게 잘 받으니까 사람이 활기가 생겨서 그런 걸까? 에너지가 차올라서? 비슷한 맥락으로 운동을 좀 평소보다 더 했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요? 좋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상대적 테토남이 돼서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공격적이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있는데 네. 그 저변에는 이제 웅주 씨에 대한 답답스러움 계속 이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었겠죠. 근데 사실 저는 비슷했을 거예요. 계속. 맞아요. 그게 화가 나는 부분인데 이거 발전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긴 하지만 네네. 왜 자꾸 뭐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은 왜 안 바뀔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당연히 웅주 씨 스탠스 존중하지만 저는 항상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지루해져 버리니까 안 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막 뭘 바꾸는 스타일인데 웅주 씨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화가 좀 났었나 봐요. 유독 화를 많이 내셔서 그걸 제가 최대한 편집으로 숨긴다고 숨겼는데 네. 아마 길게 보신 분들은 티가 좀 났을 겁니다. 그렇죠. 저 지금 포즈 보세요. 자신감 넘치는 포즈 보세요. 테토남의 포즈네요. 싸움 얘기, 화 얘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 들어와 보든가. 어디 한번 해봐. 으르렁 돼버리네. 하루 강아지가. 근데 기분 얘기 하는데 시작부터 기분 안 좋게 화난 얘기 하지 말고요. 네. 하셨잖아요. 치일가이 하시는 거죠 지금. 본인이 꺼내놓고서. 근데 뭐 그럼 하지 말고 화내지 마세요. 아니 난 혹시나 뭐 그 외에 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걱정돼서 약간 따뜻한 마음에. 근데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 담배 끊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담배가 막 피고 싶고 이러진 않거든요. 한 3일 정도 좀 피고 싶고 그 이후로는 막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뭐 가끔 있긴 하지만. 네. 근데 확실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식욕도 많이 늘고. 근데 또 이상한 게 악몽을 꿔요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담배 때문일까? 근데 교묘하게 이렇게 겹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도 되게 많이 꾸고 하다 보니까 좀 내성이 있어요. 아무리 좀 무서운 꿈이나 뭐 징그러운 꿈을 꿔도 일어나면 그래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최근엔 좀 센 꿈들이 많아요 이게. 그 정도 좀 그로테스크한 꿈들 많이 꿔요. 야 하면서 일어나나요? 이러는. 그로테스크한? 그건 좀 힘들죠. 이게 담배 끊어서 그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마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지? 아무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으니까 잠도 못 자는 거고 더 짜증을 냈겠죠. 그러니까 왜 신경이 날카로워진지 모르겠는데. 근데 담배 타실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담배 피고 싶은 마음도 안 드는데? 그래도 그 니코틴이 작용하던 게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금단 증상이 다른 식으로 발현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밥도 요새 좀 많이 먹고 그게 좀 별로예요. 담배 다시 피는 게 낫지 않나? 아니 근데 식사량은 좀 더 늘리셔도 됐어요. 아 맞아요. 근데 좀 그런 거 있잖아. 군것질도 많이 하고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먹거든요. 달달한 게 땡기는구나. 그런 거 같아.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그 애기들밖에 없어요. 마주치는 사람이. 아 그래? 약간 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24시간이잖아요. 저는 사실 새벽에 가서 혼자 막 쓸어 담기 때문에. 왜 몰래 쓸어담아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전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쳐다보지 마세요. 당신 누구 만나면은 너 지금 나 돼지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가면 CCTV 화면을 띄워놓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한번 하고. 궤도의 느낌으로. 또 빡치는 게 거기가 빡치는 얘기만 해요. 최근에 빡치는 일이 좀 많았네. 네. 아이스크림 해보면 콘이 있잖아요. 약간 비싼 콘들도 있잖아. 있죠, 허쉬 있죠. 이런 거 있잖아. 있죠. 딱 집어서 찍어보면은 요새 얼마인 줄 알아요? 2,500원.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허쉬 그게. 뭔지 알아. 진짜 열받는 그 비싸서 열받진 않아요. 열받는 거는 가격을 안 써놨다는 게 열받는 거야. 굳이 찍어서 확인을 하게끔. 한 명만 걸려라 이런 건가? 아니 보통 써놓던데. 그러니까 거기가 좀 그러네. 원래 써져 있었어. 근데 없어졌어. 본인도 뭔가 그게 있지 않았을까? 그럼 그거겠죠. 가격이 올라서 새 스티커를 아직 못 붙인 거겠지. 꽤 됐어. 아니 좀 그건가? 라테 태만. 그런 건가? 근무 태만. 그렇지. 태업을 하고 있다. 네.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분발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최근에 그런 거 먹다 보니까 느낀 게 예전에는 뭐 단 거 먹어서 기분 올라간다 이런 거 공감 못 했거든요. 최근에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요? 당이 떨어지는 게 아저씨가 되니까 느껴지나 봐. 느껴져요. 그러던데? 기분이 그냥 좋아져. 단 거 먹으면. 근데 그게 당이랑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러던데. 그때 네가 말해줬던 거 같아. 도파민 반사라 그러던데. 그냥 체력이 떨어진 사람이라 그래도 쉽게 그 자극에 반응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까? 체력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왜 가정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유명한 저도 그랬고 제 예전 연인들은 배고프면 짜증을 내. 그러니까 일단 짜증을 내고 밥 먹고 나서 배고파서 짜증이 났었구나. 맞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런 어떤 클리셰도 있잖아요. 있죠. 맞아. 근데 그게 실제로 전 너무 많이 겪었어요. 너는 안 느꼈어? 나는 별로 그러진 않아. 배가 고플 때 짜증나고 이런 거 없었어? 전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 뭐죠? 나 여성화 되나? 좀 배가 고프면 화가 나요? 아니 그런 메커니즘인 거 아니냐 이거지.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면. 배가 고플 때 짜증난다 이건 건 모르겠는데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너무 평소에 너무 평소에 안 드셨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단 거를? 근데 최근에 좀 많이 먹긴 했다. 역시가 좀 낮았던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고. 저도 막 다이어트 한참 하다가 단 것 하나 딱 먹으면 빡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설탕이라는 게 이 정도의 위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당연히 그 작용을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렇게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설탕 안에 분명히 있어요. 마약만큼. 마약처럼. 그죠. 그래서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뭐 모르니까 우리가 뇌과학 이런 거 모르니까. 뭐 그런 설도 있어요. 그 정착하게 된 계기가 또 탄수화물 중독에서 시작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곡식을 만들고 했다는 거구나. 농경 사회가 그렇게 시작된 걸 수도 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사냥은 더 어려운 거니까. 아니 그게 왜 그런 가설이 나왔냐면 초창기에 농경 사회에 그 수확량이 엄청나게 낮았대요. 그러겠지. 그걸로 유지하기가 힘들 만큼 수렵 사회에 비해서 식량을 생산하기에 되게 부족한 정도였는데. 그렇죠. 벼 같은 거 엄청 조그맣고 이러잖아요. 그때는 뭐 기술도 더 안 좋았을 테니까. 그래서 뭐 그런 설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조그마한 걸로 중독이 될 수 있어요? 탄수화물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조그마한 탄수화물이 지금의 설탕의 역할을 한 걸까? 그러니까 뭐 자연적으로 있는 밀이나 쌀 같은 것들을 먹고 그걸 먹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키워봐야겠다까지 간 거 아닐까? 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지난주 혹시 배고파서 짜증을 내셨던 건가? 평소에 안 드시니까 잘 먹다니까요. 그렇게 써놨다고요. 화낼까봐 이렇게 해버리네. 그래서 막 기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기분은 억지로라도 좋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분 억지로라도 그렇죠. 기분 안 좋아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제가 또 검색해보면서 기분 이렇게 딱 쳐보면 바로 연관 검색어에 기분 좋아하시는 법이라고 써있잖아요. 그 문장 좀 슬프지 않아요? 기분 좋아하시는 법? 슬프죠. 웃는 법처럼 무슨 페이소스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던가요? 이제 뭐 자위나 이런 건 없었겠죠. 미취학 아동들이 자유라는 개념을 모를 때 기분 좋아하시는 법 이렇게 썼을 수도 있죠. 그런 건 모르겠고. 네. 못 봤겠네.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발전이 없는 모습 네. 나를 화나게 한다. 못 봤겠네? 라고 받은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럼요. 아무튼 거기서 나오는 건 뭐 오은영 박사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운동해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억지로라도 좀 기분이 좋아지게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슬픈 일이지만 이게 사람이 너무 우울에 취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기분 좋아지는 방법은 뭘까? 나만의 방법은 뭘까? 그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살면서 하나씩 생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람마다. 누군가는 초콜릿을 먹을 것이고 뭐 여자분들 엽떡 드시는 분들 많고. 그렇죠. 매운 거 막 먹으면서 엽떡도 약간 하나의 클리셰 같이 좀 되잖아요. 그렇죠. 매운 거. 상록이 어제 그 불닭볶음면 매운 거 먹었는데 이제 설사 나온다고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장이 못 버틴다고. 본인의 이제 그 퇴화에 노화에 되게 슬퍼하더라.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매운 걸 먹는 게 나의 기분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인생 중에 어떤 그 뭐 하나 버튼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야. 인생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기쁨이 하나 사라진 거지. 노화 때문에. 그치. 참 슬프다 이거. 인터넷에서 기분 좋아지는 법 쓰는 것처럼 슬프다. 뭐가 있을까요? 간단한 건 뭐 술이 있죠. 그죠? 술도 좀 먹기 쉬운 도수 높은 술을 먹기 쉽게 만든 칵테일이라던가 하이볼도 하이볼도 있고 그런 거 이제 쭉쭉 먹고 가만히 있으면 쑥 올라오죠. 행복감이. 맞아요. 요새 하이볼이 그렇게 맛있더라고. 맞아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홍크가 갖고 있는 버튼 중에 하나는 술이다? 술인데 네. 저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빨리 먹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감을 지키기 위해서 자는 경우도 있어요. 안 졸린데. 왜냐면 점점 깎이거든 이게. 그치. 깎이니까 그걸 경험하기 싫어서. 술이 좀 특히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또 빠를수록 빨리 기분 나빠져. 근데 그 술의 특성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어. 약간 그 꺼림칙해지면서 되잖아. 삐걱삐걱대면서 깨니까 이게. 첫 잔이 제일 맛있잖아요. 제일 행복해 그때가. 첫 잔 먹고 쑥 올라오는 약간 그 식기가 행복한 건데 이게 뭐 시간이 빠르다 보니까 이지컴 이지고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비온 흐린 칙칙한 날에 걸어도 기분 좋았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이 무기력한 와중에 걸으러 나가기가 힘들어. 맞아. 왜 그럴까요? 뭐 제 나약함이겠죠 뭐. 그래서 러닝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이제 저한테 그래서 좋은 거는 헬스인가인데. 맞아. 헬스하면 기분 쭉 올라가죠. 그렇게 올라가는 기분은 안 떨어집니다 잘. 맞아. 하루를 계속 충만하게 보내게 해줍니다. 또 다른 식의 접근이잖아. 술은 어떤 약물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다면 이거는 고통 뒤에 따라오는 어떤 그런 거를 도파민을 얻는 거니까 좀 다른 방식이죠. 그래서 막 요새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아세요? 릴스에 뜨는 건데 근육 존내 빵빵한 사람이 막 얼음물에 막 이거 하고 하루 루틴 하고. 맞아. 모닝 루틴 하고 이런 거야? 맞아. 뭐 몇 분에 뭐 바나나 껍질 막 이렇게 해서 얼굴에 발라요? 근육 빵빵남이? 당신 알고리즘 좀
아니 그 요새 당신 여자친구가 싫어할 만한 알고리즘인데요. 요새 유행하는 거예요. 저도 싫고요.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그런 루틴 같은 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아직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릴스 같은 거 보면은 요새 그런 것들 많잖아요. 만족감, 그러니까 기분 좋아짐을 어떤 상품으로 쓰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닝 루틴 이런 것도 건강한 나를 기분 좋게 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고 그런 거잖아. 저는 이제 요리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림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혼자 뭐 요리 뭐 하는 뭐 그런 거 외국 영상인데 처음에 뭐 술 언더락에 딱 따라가지고 한 잔 먹고 뭐 요리 해주는 거 막 보여주고 그리고 막 요리 다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거 막 먹고 하는 릴스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이제 기분 좋아지는 어떤 뭐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릴스를 그렇게 제작한다는 거 자체가 어떤 그런 판타지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이제 술이나 뭐 이런 술 관련 릴스 같은 것도 좀 뜨긴 뜨거든요. 뭐 술 설명해주고 뭐 이런 것도 뜨긴 뭐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댓글들 뭐 이런 거 있다가 꼭 한 명씩 그 아까 웅주 씨가 말씀하신 그 근육 빵빵 그 모닝 루틴처럼 나 며칠째 혹은 몇 달째 그 소버로 지내는 중인데 이거만한 그게 없다. 이런 그 댓글이 꼭 있어요. 그래. 물론 좋긴 하지만 약간 재수없긴 해요. 그게 걔네들이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건가. 좋은 마음으로 봐보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네. 모닝 루틴 거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이런 거 모르겠고 술 마시는 게 짱이요. 술 마시고 처자는 게 짱이요 라고 말하면 안 맞는 그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댓글 창은 그냥 하나의 투기장처럼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맞아요. 나도 엄청 화나고 이런 게 아니고 댓글 보는 이유는 가끔 재밌는 것도 있고 맞아, 영어 맞아. 공부도 하고 그걸 보는 거 그래서 보는 거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다. 최근에 SPNS에서 최겸님인가요? 몰라요? 저도 그거 SPNS 봐서 알았는데 그분. 박사님? 송기령 박사님? 아니 그 다음 분 있던데 최겸님인가? 알아요. 그 뭐 식습관이라 간헐적 단식 되게 전파하시는 분이에요. 네. 저는 잘 몰랐어요.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그분 얘기하신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분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소버로 사는 게 가장 좋다. 우리 몸에도 좋고 뭐 이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기분 좋은 거는 그게 최고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거 영상을 예전부터 좀 봤었거든요. 제가 간헐적 단식 찾아보려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좀 약간 과격한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럴 수 있죠. 거기서 더 간 게 카니보어였거든요. 근데 왜 더 간 거를 택했어요?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뭔가 비아냥 뭐 약간 부정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좀 과격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요. 더 간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선택했어요는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아직 과학적으로 충분히 임상 결과가 쌓이지 않은 것들을 전파하시는 부분도 좀 있어서 좀 더 이제 과학적으로 좀 더 파보다 보니까 더 쓰면서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게 카니보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던 거였고. 맞아요. 그분도 어떤 실험 중이신 거죠. 그렇죠. 본인도 이렇게 하시고. 본인이 체험하셔서 좋았으니까 이제 전파를 하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모든 게 막 입증이라고 해봤자 또 언제 또 바뀔 수 몰라요. 그죠. 또 한 50년, 100년 뒤에는 그죠. 정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옛날에는 탄수화물이 그냥 좋은 걸로 나왔다. 지방이 안 좋고. 지금 바뀌지 않았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기분 좋음을 파는 컨텐츠들이 좀 많네요. 그렇죠. 먹방도 사실 그런 류죠. 그거랑 조금 다르지 않나? 그래요? 먹방은 어떻게 달라요? 먹방은 약간 그것도 대리만족, 똑같은 대리만족인가? 그렇지 않을까? 기분 좋음의 판타지를 부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먹고 못 먹겠어요 이런 먹방은 거의 없잖아. 먹고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먹방이 그러니까 좀 약간 또 아니지 않나라고 먼저 생각을 이유는 먹방도 그 스펙트럼이 좀 넓잖아요. 그래요? 폭식 먹방도 있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많이 먹는 사람. 푸드 파이팅. 네. 그럼 그것도 있고 그냥 뭐 새로운 거 먹어보면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러니까 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푸드 파이팅은 오히려 더 재밌죠. 저 같은 사람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건 거기서부터는 기분 좋음을 파는 것보다는 그렇죠. 다르죠. 챌린지니까. 브이로그 같은 것들도 그러면 그런 거겠네요. 브이로그. 아닌가? 브이로그가 더 넓은 선의 카테고리 아니에요? 그러네요. 라이프스타일을. 그렇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헤어짐 이별 브이로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되게 잘 된대 그게 또 얘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
기분 좋음인가? 누군가에게 기분 좋을 수도 있죠. 남의 불행을 보고 기분을 좋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게 잘 되는 이유가 그걸까? 잘 되는 그러지 거 않겠죠. 아니겠죠. 맞아.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을 즐기는 거죠. 그 서사 나름의 서사와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 이야기에 그 임팩트가 있잖아. 이별이라는 게 확실히 슬픈 감정이라는 게 강하잖아. 왜냐면 즐거움은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슬픔이라는 거는 찾을 수 있어도 공감이 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 아 그래요? 그런 거? 그지 않아? 좀 접근이 좀 어렵잖아. 아까 이지컴 이지고 말했던 것처럼 웃음이 저한테 좀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다가오고 쉽게 떠나. 근데 슬픔 혹은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내가 그 기준이 좀 더 웃음보다는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래서 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접근되기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지. 공통적으로 슬픈 것들 해보면 뭐 동물 죽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 누구든 다 슬플 영상일 것 같긴 한데 그 영상을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영상 비율로 따지면 즐거운 게 훨씬 많겠다는 거지. 아 저는 뭔 생각을 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슬픈 발라드 듣고 공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도 되게 가볍게 이지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네. 비율로 따지니까 더 적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공감? 잘 모르겠네. 음악 얘기를 좀 해보죠. 기분 좋아지는 음악들 있잖아요. 그쵸. 기분 전환용 플리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 그 동물의 숲 해봤어요? 살짝 해봤어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그 유명한 그 팀이 있잖아요. 뜬뜬뜬뜬뜬뜬뜬뜬. 그거는 동물의 숲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예요. 동물의 숲은 뭐 따르죠. 빠바빠빠. 맞네. 그런 거 들으면 기분 좋아지잖아. 네. 그래서 그런 류의 영상이 왜 기분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뭔가 단순한데 명료하기도 하고 좀 말랑하잖아. 멜로디나 뭐 패턴 같은 것들. 근데 그게 뭔가 인간으로 치면 뭔가 내가 없는 사람을 만난 느낌이 드는 거야. 퓨어하다 이런 느낌. 솔직하고 퓨어한 느낌. 그래서 그게 기분 좋아지는 것 아닐까. 어떤 강아지 보는 것처럼 이런 생각도 있더라고요. 약간 어린 시절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흐름 같은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하고 명료해야 더 그게 보인다. 즐거움이 더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했었어요. 멜로디나 코드 진행이나 그런 건 확실히 그럴 것 같고. 제가 뭐 화성적으로 막 엄청 접근하지 못하겠지만 지식이 일천해서 모르겠지만 근데 또 리듬 같은 거는 또 막 쪼개놔도 되게 즐거워지지 않나요? 쪼개 놓는 게 잘 들리게 하는 거죠. 또 꼬우면 또 아니구나. 더 애매해지는구나. 그러네요. 박자가 일정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캐치하기 쉬운 게 생기니까. 그러면 아까 그 발라드 얘기하셨던 것처럼 슬픈 음악 듣는 이유는 뭘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웅주 씨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기분은 억지로라도 좋게 만들어야 된다 라면 왜 일부러 슬픈 노래를 사람들이 듣는 걸까? 한국인 남자 20, 30대의 특징으로 보여지기도 하잖아요. 슬픈 노래 듣기? 슬픈 노래. 그 어떤 발라드. 발라드 세대. 40대까지도 되겠네요. BMW 타고 다니고요. 반바지에 그 크록스 신고 다니시고 은색 그 팔찌 차고 다니시고. 뭐 임창정이라든지. 임창정은. 거기서 주는 카타르시스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나 그분들은 진짜 공감이 안 되는 게 더 공감이 안 되는 게 좀 신기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나랑 나이 차이도 그렇게 안 나고 비슷한 세대를 살았는데 뭐 어떤 그건지는 알겠어. 알잖아요, 우리 다. 네, 알죠. 발라드 세대였고. 알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뭐 어느 나이 이상을 지나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취향으로만 계속 산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니 하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크게 공감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일상생활에 발라드를 틀어도 이게 슬픈 음악이라고 인지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그건 이제 조금 더 간 얘기 같고, 왜냐면 그건 이미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거잖아요. 맞아. 근데 거기에 익숙해질 만큼 빠져버렸기 때문에 익숙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이나 젊었을 적에 그 어떤 슬픈 발라드를 사랑했으니까 그 감정선이 이제 더 이상 그게 없을 정도로 희미해졌으니까 지금 술집에서 존내 슬픈 발라드가 나와도 신경도 안 쓰고 술 먹잖아요.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 어떤 그 흐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다른 비유랑 좀 섞어가지고 좀 확장을 시켜보자면 블루스 이런 거 되게 슬픈 음악이잖아요. 네. 보사노바도 슬픈 부분이 있잖아. 네. 진행에서 꼭 넣잖아요. 그런 네네. 코드를 넣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아주 옛날에는 되게 그 역할을 했을 거란 말이지. 슬픈 음악.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지니까 개념이 아예 바뀐 게 아닐까? 블루스는 슬픈 음악이긴 하지만 그렇게 슬프진 않아가 된 거 아닐까? 발라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슬픔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그런 쪽이 많아지다 보니까 안 슬프게 돼버린 거지. 심파 있잖아. 네. 심파 슬픈 거잖아. 네. 근데 심파가 너무 많아져 버리고 그게 너무 학습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슬프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심파는 그냥 심파대로 둬. 나를 슬프게 만들려면 다른 쪽이 그게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 힘을 너무 풀이 커지니까 장르로서의 힘이 없어져 버린 건 또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근데 걔 중에서도 이제 되게 슬픈 심파도 있고 되게 슬픈 발라드도 나오는 것처럼 뭐 그건 뭐 수치상의 뭐 그것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거 아니었어. 슬픈 얘기 그걸로 돌아가 봅시다. 슬플 때 왜 발라드 혹은 슬픈 노래를 듣는가? 아니면 일부러 찾아서 왜 그걸 듣는가? 슬프지 않더라도. 아까 말하신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발라드 한국 남자들이 자주 듣는다 이건 그 세대의 특수성 같기도 하고요. 그거 제외하고 슬픈 감정이 좀 더 찾기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웃긴 그렇죠. 것보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차분해지고 싶다거나 멜랑꼴리 할 때나 그럴 때 찾아서 듣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뇌? 그러니까 좀 CPU를 많이 돌려야 되는 건 그쪽인 것 같긴 해. 고뇌? 슬픔. 슬픔? 근데 즐거움은 CPU가 많이 거쳐지잖아? 되게 즐거운 그 어떤 뭐 스탠드업 코미디나 뭐 이런 걸 봤어. 근데 그 안에서 되게 많은 CPU를 돌려가지고 많은 시선으로 그 콘텐츠를 보잖아? 슬퍼져. 그러니까 뭐 슬퍼진다는 게 좀 과한 말일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살짝, 생각이 네. 많아지면 그 자체로서의 즐거움은 또 떨어진다는 거야.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질수록 즐거움의 어떤 크기라고 따진다면 처음에는 생각이 그냥 아예 막 뇌 빼고 봐야 된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이해 정도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게 그렇게 돼야 좀 확 즐길 수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이게 왜 웃겼고 이걸 만든 어떤 이 코미디언의 어떤 성태랑 뭐 이런 거 이 농담이 왜 나왔을까? 그럼 이 사람의 어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나왔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안 즐거워지게 된다는 거지.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통찰충으로 산다는 건 참 슬픈 일이네요. 참 슬픈 일이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코미디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그리고 또 말씀했던 것처럼 술 그냥 먹는 것처럼 저는 그 코미디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울한 어린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코미디를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즐길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코미디를. 그쵸.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그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각도로 여러 시선에서 뜯어보는 그 재미도 있고. 그렇지. 근데 그냥 거기까지 안 가고 그냥 하하하 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맞아요. 그걸 근데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노력하는 거죠. 취사 선택을 모델 막 바꾼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럼 우리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왜 우울한 음악을 만들까? 를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 음악이 되게 우울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아까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너무 펀치라인을 처음부터 치시니까. 도치법으로 펀치라인을 하시고 돌아서 설명을 해드려요. 네네. 그게 아니고요. 아까 그 애니멀 크로싱 그 말했던 것처럼 내 음악은 그게 단순한 음가를 뭐 따르긴 하지만 스케일이나 뭐 이런 거 따르긴 하지만 뭐 되게 레이어도 노래도 많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치가 낮아서 좀 우물하게 들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막 우울하다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더 발랄한 코드 진행 같은 걸 찾아보려면 더 많이 있어요. 구조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구성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빚어진 결과물이 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느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내 안에서 그렇다는 거지. 우울한 걸로 치면 그러니까 우울한 바이브로 치면 당신께 좀 더 우울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네. 그 약간 좀 플랫한 구성에
보컬 음가로만 이렇게 가는 단출한 악기에 그래서 좀 쓸쓸한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네네. 나는 오히려 좀 더 풍성한 느낌이 있거든. 나는 곡 안에서는 악기들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뭐 그러니까 누가 우울해서 당신이 더 우울해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저도 그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 만들까 우울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붙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통찰충으로 사는 건 어떤 걸까? 라고 했던 것처럼 네. 이런 거 있잖아. 이상한 기분이야 라는 문장이 주는 되게 몽롱함 같은 게 있어요. 모호함 같은 거지. 되게 그걸 탐구함.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지금도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무슨 감정일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잖아요. 감정이 좋고 나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으면서 나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 쓸쓸한 뭐가 될 수 있잖아. 근데 그게 다 복합돼서 나오는 감정들인 거잖아. 근데 그 가지수가 그 색깔의 수가 많아지면 이게 무슨 감정일까라고 자문하게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이제 통찰충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 이제 다각도로 예전부터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예민하니까 그런 캐스를 좀 잘한단 말이야. 적어도 내 안에서의 그 감정 돌아가는 거, 내 자신 파악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우울해지는 곡들이 나온 것 같다는 거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니멀 크로싱이나 뭐 이런 그 단순하고 명료한 음악들은 좀 더 이렇게 잘 보이는 그런 게 가능한데 나는 되게 여러 가지 그게 섞여 있으니까 여기 이걸 탐구하다 보니까 은유되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블러리한 경우들이 많아. 네. 그래서 그거를 옮기다 보니까 되게 곡들도 되게 좀 이렇게 뭐 모호해지고 그 안에서 내가 계속 생각을 또 돌리니까 또 우울한 부분 쪽으로 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한 곡을 우울한 분위기에 사람이 됐고 우울한 음악을 만드는 건 아니었을까? 이게 뭐 무슨 변명하듯이. 그래도 이제 알아듣기 쉬운 단어를 계속 머릿속에 돌리고 있었어요. 다른 단어 계속 이렇게 침범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그 구절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죠. 저뿐만 아니더라도 우울한 이제 뭐 이모 음악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의 근원을 따져보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저는 신나는 곡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것이 더 궁금해요. 신나는 저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런가? 네. 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안 만든 것 뿐이다? 당신이 그 음악력 딸려서 그냥 맞아요. 저 해보려고 시도를 꽤 많이 했는데도 나는 내 앨범에 안 넣는 것 뿐이지 이제 뭐 외주할 때도 좀 많이 만들고 했었어요. 그래요? 저는 나름 신나는 걸 만든다고 해도 약간 다르게 우울해질 뿐 맞아. 그게 안 되더라고. 맞아. 습관이 그쪽으로 좀 바뀐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너의 기본 생각의 구조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걸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작법이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림체처럼 너가 그게 그냥 쉽게 그냥 가버리게 되면 좀 그런 테이스트가 많이 섞이지 않을까? 그러겠죠. 그리고 그냥 저도 이제 우울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더 그쪽에 많이 닿아 있어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고. 저는 이제는 좀 다 한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서 아까 내가 말했던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감정들 막 섞이고 이거 분석하고 해체하고 이런 게. 근데 그게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런 순간들이 나이 먹으면서 좀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에고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야기의 방식도 옛날에는 내 얘기를 좀 많이 했다면 딴 쪽으로 좀 돌리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근데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감정선 같은 거는. 맞아요. 나이 먹으면서. 아무튼 뭐 그런 것 같다. 이거 무슨 감정일까 해서 시작한 거 아니었을까. 고뇌를 하다 보니 우울해지고 우울해졌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감정일까? 뭔 소리야 이게? 내 노래 들을 때. 그니까 이제 더. 맞아. 그러면 제 설명이 아주 딱 맞는 설명이었네요. 맞아요. 아주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어떤 그 순간을 만났을 때 제 노래 듣기 전에도 그러니까 우울한 음악을 듣기 전에도 이게 무슨 감정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모호함에 어떤 우울한 음악을 들었을 때 뭔지 모르겠지만 나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 딱 찾아지니까 이게 우울한 그 순간에 딱 좋은 음악을 만났다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 각자 음악을 만나는 순간이나 뭐 이런 게 다 다르니까 그 그쵸. 임팩트가 다 너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몽글함, 모호함이 좀 적었더라도 그 어떤 슬픈 노래를 들음으로써 좀 더 이게 북북북 올라와가지고 빵 터트리고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접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울기 애매한데 누가 때려서 울게 해주면 고맙잖아요. 그런 역할 아닐까? 그런 적 있으세요? 저는 때려서 온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니까 유치원생 아니면 잘 안 그러지 않을까? 또 모르죠. 한번 해볼까요? 주먹 다짐을. 아니 좀 기분 좋은 얘기 해보죠. 아 근데 이런 것도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기분 좋기 위한 어떤 탐구잖아요. 아 그렇죠. 기분 좋지 않아? 뭔가 그래도 내가 뭐 착각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였구나 해소감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더 그 자체도 기분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하면서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이라고 써놓고 제가 뭐라고 썼냐면요. 네. 기분 좋은 얘기 해볼까요? 그 밑에 공연할 때 기분이 어때요? 공연할 때 왜? 이렇게 썼거든요. 공연할 때 기분 안 좋아요? 공연할 때 기분 좋아요? 기분 좋고 안 좋고의 생각이 없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단편적인 감정이잖아. 좋고 안 좋고는. 그러니까 좋은 쪽에 있냐? 저는 공연할 때가 제일 그 복합적이에요. 좋고 안 좋고가 막 엄청 뒤엉켜가지고 되게 묘한 순간이거든요 저한테. 네. 어떤 부분에서 그걸 느꼈어요? 좋고 나쁨 말고도 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디서 뭘 느꼈고. 정말 1차원적으로는 내 음악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나 그분들이 주신 애정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뭐 거기서 오는 벅참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거기서 오는 부담감이나 중압감이나 긴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게 근데 그게 되게 극단에 있는 감정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한순간에 여기 섞여버리니까 저한테는 그 순간이 되게 묘하거든요. 감사함과 아니 그 부담과 부담감. 그리고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된다는 그냥 사람 많은 데가 너무 싫은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싫어하는 감정과 감사하고 기쁜 감정이 막 섞이니까 되게 묘해지더라고요. 범위를 그러면 공연 시작과 공연 끝까지 한다는 거죠. 이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첫 곡 한 중반까지 좀 절어요. 긴장이. 그러니까 리허설도 하고 딱 이렇게 하지만 결국엔 대기실에 있다가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 딱 만나면은 약간 긴장했죠. 있고 그 이후로 약간 좀 신경을 안 쓰게 되든 아니면 뭘 하든 해서 그냥 아예 좀 놔버리게 되고. 몰입이라고 해도 될까요? 차단. 몰입을 위한 차단. 나도 그런 거 하고 싶거든. 관객들이 나를 본다면 나도 그걸 보고 싶고 뭐 그런 아티스트들도 있잖아. 그런 공연자들도 있잖아. 근데 저는 눈으로 봐도 공연하는 도중에는 그 눈으로 그냥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긴 하지만 이게 막 내 뇌에 박혀있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들어오죠. 그리고 조명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덥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쵸. 약간 묘하게 습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연장이 지하라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공연장마다 항상 좀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땀도 막 많이 나고 이럴 테니까 조명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묘하게 습해져요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좀 몰라. 나는 내 노래라서 내가 평가하기 좀 어렵지만 느린 곡 할 때 그 곡 공기가 좀 잘 어울린다 나는. 무대 위에서 할 때 눅눅한 게 아주 그 늪지에서 부르는 느낌이 좋다. 이런 감상이 있었네요. 기분 좋아하시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쪼개면서 물어봤잖아요. 그거였어요? 네. 휴머였어요, 휴머? 네. 기분 좋은 일 뭐가 있습니까? 제가 요즘 그게 필요하거든요. 웅주 씨 네. 제가 요즘 이거 금지어입니다 이제. 네? 제가 요즘 이거 금지어예요. 아니야. 그럼 몇 주째 하는 거예요? 몇 주 챌린지 하는 거예요 그거? 이따가 밥 먹으면서 또 얘기하면 또 그렇구나 듣기 싫어. 제발 안 좋은 말 한테 그만해. 나 HSP야. 나 다각화를 보는 사람이라고. 이건 별 그거 아니고. 맞아 이런 것도 있어요. 기분 좋은 얘기 하기 전에 또 한마디 해보자면 네. 감정 기복 심한 사람 생각해보면 몰입을 매 순간 많이 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거든. 그렇죠. 그치. 엄청 예민하니까 이 사람이 몰입을
매 순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 순간 진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 기복이 되게 심해지는 거지. 즐거울 때 확 즐겁고 이럴 때 이러고. 뇌 병리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뭐 그런 건 내가 모르지만 뭐 이게 정치에 어긋나서 뭐 그런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난 뭐 웅주 씨도 그렇긴 하겠지만 비아냥거리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방어 기제 때문에. 어떤 뭐에 대한 방어 기제로? 예민해서 감정에 몰입을 잘하니까 그 인사이드 아웃에서 나오잖아요. 따분이 나오잖아요. 네. 너무 피곤한 거야. 내가 예민하니까 감정에 몰입을 잘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든 거야. 아, 스스로 감정 기복이 커지는 게 싫어서 비아냥거리는 그렇죠. 게 그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나오는 거 같아. 맞아요. 그 어릴 때는 훨씬 감정 기복이 더 심할 때니까. 네. 그 방어 기제로 따분이가 도와주는 거죠. 보링 하면서 도와주는 거죠. 맞아요. 제가 되게 그게 심했습니다. 지금도 심해요. 아니에요. 아니 그 감정 기복이 어렸을 때 너무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랑 많이 싸웠어요. 맞아. 제가 되게 심한 편이었어가지고 그걸 좀 이제 많이 데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따분이가 키를 쥐면서 이런 어른이 돼버렸는데. 아, 그치.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느냐 생각해보면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 자꾸 사르카즘을 비아냥을 자꾸 하냐. 이제 그런 거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이제 좀 자꾸 사르카즘 넣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 나약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너무 몰입을 너무 진지해져서 안 진지하게 푸는 거구나 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좀 불쌍하게 봐주시면. 불쌍하게 봐주세요. 그리고 이 말 안 해도 다 불쌍하게 볼 겁니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 슬퍼지네요. 그치.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거 있잖아. 뭔가 예민한 게 뭐 내 안에서 감정이 예민한 것도 있지만 눈치를 좀 잘 봐서 딴 사람 기분 잘 캐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 진짜 예민한 거잖아. 그쵸? 근데 그래서 좀 신기해. 기분이라는 게 어떤 감정의 안테나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약간 신기한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반려견들이 사람 기분을 이해한다. 신기하잖아. 뭔가 그러니까 우리도 강아지의 감정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유추를 하긴 하지만 네. 강아지가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 유추하는 것도 다르게 보일 것 같다는 거지. 그 안에서 뭐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 것 같아. 그러면 되게 할 수 있는 힌트들이 있잖아요. 말투라던가 뭐 어떤 제스처라던가 이런 것들. 뭐 목소리 높낮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걔들은 그런 어떤 약속 같은 게 없잖아. 모를 거잖아. 사람이 그렇다는 게. 그래요? 알지 않을까요? 그러려나?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걔인데 뭘 알아? 아니 뭐 진짜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네. 냄새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얻는 힌트가 발달된 어떤 감각 기관으로 캐치하는 거잖아. 네. 근데 걔들은 뭐 색깔 같은 거 잘 못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걔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후각이 되게 발전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걔들은 기분을 느끼는 방식이 다를 거란 말이지, 사람이랑. 그러겠죠.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신기할 것 같잖아. 네가 걔가 되면. 아, 그러겠죠. 완전 막 그 후각으로 뭔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그거. 그쵸. 근데 걔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잖아. 근데 그거 되게 신기하다는 거지. 아마 후각이랑 청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어떤 패턴 뭐 이런 것도 학습이 되면서 있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재밌더라고. 다른 동물이라면 다른 감각기관으로 다른 사람의 기분 뭐 그런 거를 파악한다 하는 과정이 재밌을 것 같다. 근데 제가 고양이 한 3, 4년 키워본 결과 네. 저희 집 고양이들은 전혀 모른다. 모른다. 근데 이것도 약간 소신 발언이지만 네. 고양이도 좀 멍청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 얘기도 있어요. 아는데 안 한다. 무시하는 거다. 아,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꾸 한국이라고 그러네. 인간 안에서는 공감도 능력이다. 공감도 지능이다. 지능이다. 지능이 떨어진다라고. 그렇죠. 아, 고양이 되게 혐오하는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두 마디 했는데 혐오까지 겁니까? 고양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고양이가 제일 싫어하죠. 희한해 그것도. 근데 웅주 씨 고양이만 싫어요. 저는 이제 길고양이들이 다 저 좋아해요. 걔네들 좀 싸가지 없나 봐. 그런가? 제 집에 온 모든 사람 중에 형만. 그러니까 저는 친구 어느 집을 가도 반려동물들이 저를 다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웅주 씨네만 좀 싫어하나 봐. 지능이 좀 낮아서 싫어하나 봐. 이렇게 나쁜 말을. 기분 좋은 얘기 하시죠 이제. 하고 마무리 하시죠.
기분 좋은 얘기? 없는데요? 기분을 주제로 갖고 왔는데 기분 안 좋은 것만 갖고 왔다. 아니 그래서 마무리 꼭지로 네. 기분을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죠요. 맞아요. 이게 그냥 사실 생각 안 하면 그냥 휩쓸려 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체크하는 뭐 루틴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좀 계속 되뇌이면서 그걸 중간중간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우울증 치료 받으면은 일기 쓰라고 하거든요. 감정 일기 쓰라고 하거든요. 되게 그 유명한 치료법 뭐 그런 건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 자기가 기록해 놓는 거. 자기 감정 자기가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감정을 얻었다. 그걸 일기로 딱 적어 나가가지고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스스로한테는 잘 안 했고요. 뭐 연애할 때 뭐 연인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분 체크를 해봐라. 권유를.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저런 거 아니야? 이런 상태야? 저런 상태야?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근데 이제 상대방도 보통 저한테 해주기 마련이잖아요. 그럼 서로 하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막 그렇게 탐구를 하는 것도 좋은데 네. 체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기쁠 땐 막 그렇게 탐구 안 해도 될 것 같아. 일단 즐기고. 일단 만끽을 즐기고. 좀 하고 파고들다가 갑자기 확 깨지는 경우가 좀 덜어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생각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져서 더 웃긴 것들도 엄청 많거든요. 맞아요. 많은데 덜어 슬퍼집니다. 내가 슬픈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그 되게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좋아하고 코미디 좋아하고 시트콤 이런 거 좋아하고 그걸 좋아해.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웃긴가도 탐구하는 게 재밌어. 근데 그거를 하면 결국에는 로켓 나갈 때 발사대가 있잖아요. 네. 그게 필요하단 말이지. 발사대가 보일 수밖에 없어. 웃긴 거를 위해서 받쳐주는 그지. 불을 맞는 발사대가 보일 수밖에 없어. 그 땅이 맞아 보인다. 타버리는 땅이 보이죠. 그렇다니까. 슬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즐겁고 기쁠 땐 만끽하는 것도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다. 맞아요. 진짜로. 진짜 맞는 말입니다. 기쁠 때 자꾸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 로켓 발사할 때는 환호만 지르세요. 땅 보지 말고. 아니 저 지금 안 그렇죠.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한 짤 있잖아요. 개강총의 짤, 복학생 짤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파티하고 있는데 장발 그 아시스트 이런 거 혼자 있는 거.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비극입니다. 그것은 참 비극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기쁠 땐 그게 진짜 중요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른 식의 접근이기도 하거든. 감각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거거든. 최대한 웃게 한다라는 게. 근데 참 너무 어쨌든 계속 롤러코스터잖아요. 예. 최대한 뭐 코미디 쇼 보러 가서 막 만끽해 즐겨. 근데 끝은 항상 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땐 후폭풍도 무조건 오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그것도 참 힘드네요. 사람이 향상성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중간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사실 중간도 아니야. 중간이라고 하면 또 중간이겠죠. 사람마다 그 중간이 다르긴 하죠. 그래서 웃을 때도 약간 비아냥을 섞어야 되나? 너무 웃으면 또 돌아올 때 힘들잖아. 아니야, 그래도 저는 만끽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아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술 그냥 먹고 자야 된다니까. 그 회복하는 시간을 없애야 돼. 약간 도피잖아요. 내 의식을 없애가지고 그 스탠드업 코미디 보러 가셔가지고 한껏 웃고 망치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켜버리는 개운하게 일어나시면 개운하게 잘 잤다. 이걸 이제 시트콤으로 상상하는 또 재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또 파고 들고 가면 결국엔 이제 또 땅바닥이 보이겠죠. 망치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또 저쪽으로 가고 또 들어가겠죠. 그름진 땅바닥이 보일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기쁜 거 만끽하시고 웨디맨이 재밌다면 네. 웨디맨을 볼 때 즐거우시다면 거기까지로 끝내십시오. 저 새끼들이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됐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아니 웨디맨 좀 다른 것 같아. 슬퍼서 웃기는 게 있어. 기뻐서 슬픈 게 있는 것처럼 슬퍼서 웃긴 게 있어. 우울해서 웃긴 게 있어. 좋네요. 땅바닥을 보다 보니까 탄 거 보니까 뭐가 날아갔구나를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만드는 그 어떤 음악의 특성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
좋아요를 제가 한 해 다 눌러봤거든요. 네.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웅주 씨가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본인이 하세요. 자기 전에 한 번씩 얼마 안 되니까 떠서 눌러십시오. 아이고 본인이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면. 나는 네. 나 수면 좀 중요해요. 나 지금 저도 수면 중요해요. 나 악몽 계속 꿔요. 뭐 이따 얘기하시고. 네. 안 해. 나 안 할래. 이따 얘기하고. 네. 좋습니다. 아무튼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 보겠고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신가요? 기분 좋아졌죠, 다들? 기분 좋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졌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65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